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서울 네. 강남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가 자인가 레미안인가가 돼 있더라고요. 항상 아버지를 보면서 가만히 계시지. 가만히 계셨어요. 뭐 그런 생각을 뭐 잠깐 합니다. 어느 순간에 1년, 2년에 호가도 없는데 가격만 뻥뻥뻥. 5억 하던 집이 올해 초에 그랬는데 여름에 갑자기 6억이래.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을에 8억이래. 너무하다 하고 막 신문에 뭐가 나오는데 겨울에 10억이 돼요. 그러면은 그 1년 사이에 가격이 다 오르는데 맞아요. 이 1년, 2년 사이에 가격이 다 올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무주택자 네. 자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 전에요? 알고 보니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아하, 이렇게 아닙니다. 버는데 없을 수가 아하, 없지. 이렇게 네, 오늘은 슈카님을 모시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시은 아나운서가 슈카 형이라고 부르던데. 아, 절대 오빠라고 안 하더라고요. 아저씨라고도 하긴 하던데. 네. 그 트레이더 출신이잖아요. 네, 예전에 네. 했었죠. 네. 근데 천재설, 슈카 천재설이 돌고 있던데 사실인가요? 처음 듣는데요. 네. 승률이 80에서 90%다. 굳이 또 이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닌가. 아니 이거 제가 급조된 느낌이 살짝 들긴 하던데. 제가 얼마 전에 CMA RP의 모 증권사에서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고객님의 계좌 수익 이제 이자율이 0.4%에서 0.3%인가로 2%인가로 내리겠다. 0.3%, 0.2%면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장난해? 이게 지금 아, 돈 빼란 소리지. 뭐 몇백억을 넣은 것도 아니고 이게 몇 억을 넣은 것도 아닌데 0.뭐예요 이거 안 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돈 넣으면 바보네요, 그냥. 바보는 아니죠. 저도 넣고 있는데 역시 넣고 있는데 바보는 아니고 은행이라는 데는 바보. 이제 아닙니다. 나의 그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뭐 주식을 좋다, 집에 좋다 그래서 내 자산을 전체를 다 주식에 넣던지 전체를 다 뭐 집에 넣던지 이런 식으로 배분은 일반인들은 또 잘 안 하니까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어디에는 뭐 몇 퍼센트 여윳돈을 어디 들고 있고 또 몇 퍼센트는 뭐 안전자산 달러나 채권을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내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내 나이대별로 또 다르잖아요. 네. 요즘 이런 시대에 무주택자 네. 자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 전에요? 알고 보니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아하, 이렇게 아닙니다. 버는데 없을 수가 아하, 없지. 이렇게 벌다니요. 제가 작년 수익 밝히나요? 작년 이맘때까지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무주택자인 슈카님 어떻게 네. 자산 포트폴리오 짜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주식을 사라 뭘 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산이 어딘가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수익률이 자산 간의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수익률이 발생을 하고 자산의 가격이 기간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길게 보면은 항상 올라갔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불패다를 얘기하는데 부동산도 사실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데 사람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신기하게 부동산은 굉장히 긴 시야로 봅니다. 부동산을 올해 샀다가 예를 들면 지금 뭐 6월 1일 날 샀다가 8월에 파는 사람 잘 없잖아요. 없죠. 왜 그렇게 팔 수도 없고요. 심지어 1년에 파는 사람도 잘 없어요. 없죠. 내가 부동산을 1년에 팔았다 그러면은 뭐 정신 나간 투기꾼이야? 약간 이렇게 보죠. 수수료가 훨씬 크니까 그렇죠. 세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굉장히 긴 시야로 보거든요. 야, 5년 전에는 말이야, 뭐 3년 전에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10년 전에는 그렇게 길게 보면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하다. 생각보다 엄청난 큰 차이를 내고 집이 없다는 거는 자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세를 살고 있다는 거는. 전세를 살고 있는 건 내가 자산을 소유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걸 빌려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보통 나의 중고 집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벤치마크라고 부르죠. 내가 같이 가는 그 나의 친구들 아니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집이 있다면은 나도 이 집이 갖고 올 변동성만큼의 자산을 어디선가는 갖고 있어야 길게 봐서는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아니면은 지금은 비슷한 것 같고 지금은 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떨어지는 거 내가 좀 난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 얘가 더 많이 가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상당히 많이 갑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제가 2008년, 2009년에 이제 회사원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네. 그때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때는 왜냐면 집값이 다 떨어지던 시기라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출도 많이 됐죠. 대출도 됐고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그 집값의 90% 80%가 전세 값으로 충당이 되던 시기여서 맞아. 갭 투자하기 너무 용이했고 심지어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똑같아도 앞으로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맞아. 생각 때문에 집을 안 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집을 그때는 이제 뭐 옥탑 빌라 같은 거를 좀 샀다가 나중에 팔고 결론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값이 뭐 그냥 그때는 또 5년 6년 정도는 사실 조금씩 빠졌어요. 조금씩 빠지고 거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최근 2, 3년에 파파파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년을 놓고 보니까 그때 자산을 들고 있던 나의 동기들과 지금 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된 거죠. 뭐 이게 몇 억의 차이가 나니까 심지어 뭐 많은 경우에 5억, 7억 이렇게 차이가 나면 뭐 말이 좋아서 3억, 말이 좋아서 5억, 말이 좋아 7억이지 내가 3억, 5억, 7억을 벌려고 생각하면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치도 3억이면은 15년 걸리네요. 아니 저는 그 금액 자체가 늘 이게 은행 계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네네. 진짜로 만약에 현금으로 두면은 1억이란 돈도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죠. 아 그러면 진짜 그때 2008년, 2009년 내가 그때 못 샀어. 네. 그런 후회 때문에 그럼 지금 그 뒤로 더 샀으면 됐잖아요. 뭐 언제든지 사실은 따라갔으면 됩니다. 따라갔으면 되죠. 제 얘기하시는 거죠? 왜 안 샀냐? 비싸더라고요. 야,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일단 너무 뭐 비쌌다는 거와. 그렇게 내 중고 집단은 집 한 채 가진 내 동기들인데 내가 거기에 못 따라갔다면 그만큼 할 수 없이 그 정도 변동성을 어디에선가 가져가야 돼요. 어디에선가. 물론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 중고 집단이 뭐 5억짜리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그거에 비슷하게 준하는 변동성을 가질 정도로는 어딘가에 할 수 없어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돼요. 되게 마음은 불안하지만 투자를 해야 빠질 때도 있지만 길게 봐서 또 언젠가 뭐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수 있잖아요. 또 언젠가 주식이 이렇게 오를 수 있고 그때가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축제라는 게 이렇게 편하게 축제를 하면 좋겠는데 항상 잘 안 올라요. 옆으로 가요. 이렇게 빠지는 것도 갖고 옆으로 가는 것도 횡보를 몇 년 해요. 그러면은 야, 안 사길 잘했다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1년, 2년에 호가도 없는데 가격만 뻥뻥뻥. 5억 하던 집이 올해 초에 그랬는데 여름에 갑자기 6억이래.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을에 8억이래. 너무하다 하고 막 신문에 뭐가 나오는데 겨울에 10억이래요. 그러면은 그 1년 사이에 가격이 다 오르는데 맞아. 이 1년, 2년 사이에 가격이 다 올라버렸어요. 나는 7, 8년간 가격이 기니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1년의 축제 기간에 못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 지역에 오래 산 원주민들은 그걸 알아도 거기 못 들어가요. 내가 여기 전세 얼마로 들어왔는데 이 당시 매매가가 얼마였는데 생각하면 한 2년 뒤에 거기 사실 사면 되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못 사요 또. 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서울 네. 강남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태어날 때는 그 당시가 강남 키즈였어요? 개발하던 곳이었어요. 논밭이었어요, 강남이. 뭐 저희 아버지 세대긴 하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 정부가 그쪽에다가 새로 아파트 지면서 신혼부부들을 그쪽으로 막 밀던 때였어요. 다들 강북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때는 그랬죠. 아버지가 계속 거기에 살았으면 지금 거기가 자인가 레미안인가가 돼 있더라고요. 항상 아버지를 보면서 가만히 계시지. 가만히 계셨으면 뭐 그런 생각을 뭐 잠깐 합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2천만 원짜리 갭 투자도 안 했다. 그쵸. 저희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니까 집값이 빠진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제가 회사원 초기 때만 해도. 그래서 불과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어요. 2억 8천에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내 동아리처럼 이제 그런 부동산 투자 동아리 비슷한 모임들이 있었는데 6, 7명이 있었는데 그때 했으면 됐죠. 그게 얼마가 됐겠습니까? 3억짜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다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안 한,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한, 변동성을 안 가져가려고 한
그게 길게 봐서는 결국에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그냥 투자만 안 하고 내가 논 게 아니라 정말 직장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네. 네, 슈카님 얘기예요. 아, 그쵸.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대기실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돈을 버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수입이 늘던가, 내가 지출을 줄이던가, 당연하겠죠. 플러스가 크던가, 마이너스가 작던가. 보통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플러스를 늘리는 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월에 300 받다가 저도 뭐 500, 700 단번에 가고 싶은데 이게 잘 되면 물론 제일 좋은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지출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지출을 줄이는 거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커 보여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 일이죠. 물론 지출을 줄이는 게 지금 중요한데 몇 년에 걸쳐서 뭐 3년, 5년은 해야 티가 날까 말까 하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줄여봐야 1년이면은 한 600만 원 줄이는 건데 절대 적다는 게 아니라 한 2, 3년은 줄여야 1000 단위로 가니까 길게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 자산의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모 돈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의 가장 메인 돈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서 얘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시드머니를 잘 증식시키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 재산이 3억이다 그랬을 때 뭐 내가 전세금으로 3억이 있다든지 부동산 집이 3억이 있다든지 이 3억이 어떤 수익률로 움직이고 있냐가 내 자산을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내가 300만 원 벌던 걸 350만 원 벌까? 200만 원 지출하던 거를 150만 원 지출할까? 이거는 이것보다도 300만 원,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떤 수익률로 굴러가고 있는지가 10년 뒤면은 엄청난 차이를 내죠. 이 3억은 만약에 한 바퀴 굴렀다. 100% 수익률이라면은 10년 뒤에 6억이잖아요. 근데 내가 200만 원 쓰던 거를 150만 원을 네네. 아껴서 10년을 아껴도 그 굴러간 거를 못 따라가죠. 그럼 제가 좀 제 지출에 대해서, 제 소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도 되나요? 돈이 많으시고 관대해도 되죠. 굴러갈 게 크다면은 그 관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굴러갈 걸 만드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저희 선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나 지금 빚이 5천인데 빚이 5천이어서 제가 그러면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5천이나 5,500만 원이나 똑같아 하면서 자기가 사더라고요. 근데 빚도 자산이죠. 그 레버리지. 빚도 자산이죠. 네. 아우 왜 빚을 많이 져서 그걸로 레버리지 굴리는 분들이 가장 부자예요. 빚. 대기업 회장님들은 빚이 수조 원씩 있을걸요. 내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네네. 개인적으로도 아마 수백억씩 빚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빚으로 생각 안 하고 뭐 2% 빌리면은 어디 수익률을 내면 5%로 해서 그만큼 남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그 빚을 좀 이용하시나요? 대출을? 대출이요? 네.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갚아야죠. 지금 회사도 나왔는데 갚아야죠 지금. 지금 대출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세요? 대출로 어떤 투자를 얼마 하셔서 전까 제가 회사를 나오기 전까지 회사에서 이제 전세금 담보 대출을 받은 게 있었죠. 근데 회사에서 나오니까 회사가 당장 갚아라고 해서 열심히 갚습니다. 지금 뭐 아나운서 그만두시면 뭐 SBS에서 만약 돈 빌리신 거 있으면 갚아야 돼요. 아 그러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렸어요. 아하. 직장 없어지면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크레딧이 내려갔기 때문에 신용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뚝. 갚으세요. 내 자신감도 뚝.